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기순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곧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철학을 왜 공부하는가? 여러분 지금 철학 수업을 들어보셨죠? 철학을 왜 공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수가 질문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대답을 해야겠죠. 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답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의 출발입니다. 철학은 생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생각 없는 사람도 있나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냥 되는 대로 뭐 사는 거지 뭐.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배가 부른 돼지보다 배가 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말도 있죠. 자, 사람은 왜 생각을 할까요? 왜 생각을 할까요? 생각은 언제 하게 되죠, 생각은?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질문을 누군가가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호기심이 있는 것이랄지, 어떤 잘 모를 때 질문을 하게 되죠. 즉,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지하다, 내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한 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자, 답을 알아보고자 고민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알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철학을 예를 들면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구태여 따로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질문은 간단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은 좀 어려워요. 좀 곤란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질문을 하면 할수록 정답을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게 돼요. 잘 모르겠다는 사실을 내가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 모르겠구나.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합니다. 무지에 대한 자각. 아,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잘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도 자기가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잘 모르는구나,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길거리에 다니면서 젊은이를 만나면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그게 맞는가? 그게 사실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그동안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일까라고 질문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에 보면, 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는 신화적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전제되어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그들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신들도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늘 싸웁니다. 예를 들면 데우스와 헤라처럼요. 자, 소크라테스가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신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옳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분명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신들도 틀릴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네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젊은이가 알고 있는 것, 전제한 것은 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질문의 끝에 소크라테스는 결론적으로 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반어법이에요. 변증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흔히 생길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지식에 대해서 어떤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여기에 우리가 잘못된 가설을 전제하고 어떤 얘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가설이 틀렸다라고 밝혀내는 이 질문법입니다. 자,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시키는 것을 아주 잘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라.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자각해라 하는 말도 되고요. 혹은 네가 그동안의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를 알고 자각해라. 저 다시 말합니까? 잘 모르겠다 하는 것과 함께 그동안 생각 없이, 비판 없이, 그냥 고뇌 없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다. 무지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결국에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고 이제부터 생각해보라. 고민해보라. 이것이 철학의 출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태여 왜 꼭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 없이도 잘 살아가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은 동물이죠. 먹을 것만 넉넉하면 이 짐승들은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반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배가 불러도 인간의 육체가 배가 불러도 정신적인 만족감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 이것이 바로 본능으로 살아가는 일반 다른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신적인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문화활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즉, 생각을 하는 까닭은 생각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이 철학의 목적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행복감, 정신적인 행복감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철학을 공부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철학을 왜 공부하는가라고 했죠. 철학을 공부하는 까닭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잘 살려고, 즉 행복하려고 우리는 철학을 꼭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철학을 해서 무슨 뭐 돈이 나오나 무슨 뭐 내한테 유익한 뭐가 있나 라고 할지 모르나 철학은 결국 우리를 정신적인 만족감으로 행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철학은 꼭 필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육체적 만족으로도 행복한 사람 있겠죠. 그런 분은 그렇게 사세요. 철학 수업은 다음에 하시고. 자, 어떤 사람이 철학을 해야 되나? 정신적으로 만족하지 않은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뭔가 지금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 철학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철학 공부에 임하는 자세는 첫 번째로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철학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뭔가를 갈망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서두에 보면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지식을 갈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지식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그러잖아요. 필로소피는 원래 헬라어 필리아하고 소피아가 합성된 단어죠. 그 필리아가 사랑한다, 갈망한다, 갈급하다, 뭘요? 지혜를, 소피아. 지혜를 갈망하는 것.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지혜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 지혜라는 게 뭐냐면, 지혜가 곧 인간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뭐 인간 자신이든지 혹은 이 사회의 현상이든지 혹은 우주에 대해서든지 그 삶의 어떤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어떤 답을 찾는 것이죠. 그 답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답,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를 지혜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제각기 답을 해요. 제각기요. 각자 답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는 과연 그런가? 2600년간의 우리 서양 철학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훑어볼 텐데 제각기 다 달라요. 그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리는 것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뒤집고 또 그것이 아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 생각이 옳으냐 하고 비판하면서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자, 철학을 하는 두 번째 자세는 비판 정신. 비판하면서 따지는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철학은 답을 추구하지만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완전한 답이 있다면 만일에 그 완전한 답을 찾는 순간 철학은 끝납니다. 더 이상 철학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있는 한 끊임없이 철학을 하게 되고 철학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 철학자는 계속해서 답을 찾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굉장히 정확한 답이라고 내놓은 그것도 그 시대의 산물에, 그 시대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 시대 정신이 바뀌면 또 다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철학을 공부하되 역사를 통괄하면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철학을 보셔야 정확하게 그 철학의 정신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비판을 그 후대가 또 하게 되는지를 또 알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 가운데에 철학의 맥을 짚어가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답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완전하지가 않은데, 철학을 그러면 왜 해요?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철학해서 유익한 것이 뭐예요? 근데 말이 이게 우리말의 철학이잖아요. 철학. 철학은 한자어인데 이 필로소피를 이 철학으로 번역한 사람은 사실 일본의 근대 사상가였어요. 그 사람들이 철학으로 번역을 했고 이 철학할 때 이 철자가 밝을 철자예요. 명확하다, 명철하다 이 뜻입니다. 즉 우리가 철학자들의 어떤 글을 읽고 그들의 책을 평가하고 하는 중에 우리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활동이 마구마구 일어나요. 마구마구. 그래서 철학자들이 명확하고 또 적절하게 깊이 있게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고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똑똑해진단 말이죠. 우리도 명확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적어도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철학하는 사람이 똑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똑해지려면 철학을 해라. 그렇게 사고하는 능력을 우리가 더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인데 철학에다가 제가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니 꼭 보태야 하는 것은 여러분 신학입니다. 신학. 신학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철학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신학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신학은 신의 대답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신학이거든요. 신학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은 질문하고. 자, 인간은 제가 그랬죠. 몰라서 질문한다. 몰라서 질문해가지고 형성된 것이 철학이라면 신학은 처음부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의 답. 신의 답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이 신학은 곧 하나님의 지혜라. 인간의 지혜고 철학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의 답이 철학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의 답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옳고 정확한지를 한번 비교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답도
답이 나올 수 있고요. 꼭 그거 아니어도 서구 문명을 바치는 두 기둥이 이게 신학과 철학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서구 문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철학을 제대로 하려면 신학을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초기 기독교 철학이 있죠. 중시의 천년의 철학이 있죠. 신학과 철학이 맞물려서 나옵니다. 근대 철학은 그 전에 철학을 비판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겠지만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야 온전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인데 책 교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이게 좀 두꺼운데요. 이게 아주 책이 좋아요. 이 책에서 인간의 사고 영역에서 벌어지는 철학과 신학의 역사. 이걸 한번 떼면 엄청 똑똑해집니다. 이게 책이 좀 비싸긴 해요. 67,000원을 하는데 좀 부담이 되시면 이 책도 좋습니다. 이 책. 서양 철학 이야기. 서양 철학 이야기. 앞에 거는 존 프레임이 쓴 책인데 이건 이제 바르톨로뮤와 고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도 신앙과 이성의 만남이라는 부제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것도 한 23,000원, 23,000원 하네요. 자, 이 책도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여러분, 요 책은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서양 철학사. 이 책은 아주 가장 시대별로 중요한 주제를 두 개념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대립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붙잡아서 역사를 따라서 시종일관 잘 끌어가고 있어요. 요 책은 한 5천만 하니까 꼭 이 책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